스픽스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발은 좋아, 이발은 좋아. 아유, 이런 거 좋아요. 오시라. 오시라 그랬구나. 평소에 굉장히 무거운 분으로 네. 칼럼 쓰신 거 제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오 할까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서만 까부세요. 왜 까부시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려고요. 달라고? 아니, 원래 이런 비참하다. 캐릭터 비참해.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예, 예. 있는데. 아니, 우리 김성환 씨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 예. 김미아 라인이니까. 그렇지. 예. 예.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좀 전 제가 진짜 정말 네네. 방송이 영광인 게 다른 분들도 아니라 예. 청문회 스타 두 분과 함께 방송을 그것도 그러네요. 생으로 한다는 그러네요. 게 이거 저는 선택받은 거잖아요. 우리 요새 스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분들 아니세요? 뭐 막, 국정원 예. 무슨 네. 국가정보원이 네. 특별 리스트로 관리하는 분들. 네, 그다음에 와. 뭐 MBC로부터 탄압받은 아니, 근데 얼마 관리 전에- 혹시 안 받아보셨어요? 저요? 피부 관리만 받으세요? 국정원 관리 안 받아보셨어요? 관리를 받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감각이 없고 둔하고 네. 뭐 하겠죠 뭔가를. 국정원 네. 마사지 받으면 참 좋은데. 네. 뭐가 좋습니까? 예? 마사지 받으면 살이 쫙 빠지고 살이 쫙 빠지고 괜찮아. 아 다이어트에 네, 도움이 다이어트. 된다. 아니, 근데 저는 억울해요. 전 약간 뭐요? 묻어나. 저 같은 네. 피레미 같은 네. 이런 사람은 관리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오찬 국장님은 훨씬 관리를 받고 나오는 검색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근데 아니 저희에 대한 관리는 일상적이어서 네. 따로 리스트를 만들지 않나? 뭐 어떤 상태인지 그 모르겠어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요 네. 보안사 사찰번호 받으셨어야 될 분이에요. 아니, 제가 근데- 볼 때는. 그렇죠. 고창희 그런데, 국장님은 예. 인권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예. 그 나라 돈을 뭐 절대로 뭐 멀리하면서 네, 한 스스로 푼도 안 받았죠. 한 푼도 안 네. 받고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네. 이뤄낸 결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받을 일이 없죠. 우리는 그래도 아니 그래도 뭐 광고도 찍고 아니요 예전식으로 말하면 제가 네. 볼 때는 반국가 단체 아이고. 단체로서 네. 그럴 수 제가 있겠네. 국익에 얼마나 많이 네. 도움이 되냐면 네. 어쩔 수 없이 뭐 정부를 자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찰 개혁위원회 예 위원.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찰청에서 늘 선물을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독도에 가자고 합니다. 아, 헬기 타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헬기로 모셔가지고. 헬기로. 그래서 뭐 독도 새우도 먹고 이런 거. 오. 그러니까 제가 함께하는 비빔만 먹는 거. 그렇죠. 네. 제가 함께하는 위원회는 그걸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아, 못했다고요? 네, 제가 반대하는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못하죠. 했다고 부럽다고 그래. 네. 아니 저는 그게 바로 관리를 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네, 얘기하려고 네, 그랬는데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는. 그래서 막 회의에 붙이면 저 혼자 떠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그러고 그러니까. 한 번도 예. 못 갔어요. 누구는 지금- 호텔 가가지고 법인카드 쫙쫙 끌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거 한 번 못 타가지고 아니, 가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전경이 있었잖아요. 네, 전투경찰 네, 예. 의무복무거든요. 전경을 위문하러 가자는 거예요. 네. 아니 육지에 있는 어떤 전경도 위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왜 독도만 가서 위문해요? 아니 왜 학교 다닐 때 위문 안 해보셨어요? 국군 아저씨한테 그 위문품 아니 비누, 했는데 뭐 왜 치약 이런 독도만 거 가서 위문하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헬기 타고. 네. 답답하시다 아, 진짜. 답답하시다. 왜요? 타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헬기 타고 갔을 때 갈 때 네. 독도새우 막 한 10박스씩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 정경들한테 막 먹이고 맥히고. 겸사겸사해서 거기 뭐 잡으면 되는데 뭐하러 사 새우를. 아, 그런가요? 독도에서 잡으면 하여튼 그 한가하게 정경이 독도새우 아니 잡고 거기 있어요. 중국 여러분들이 제가 아. 오늘 저녁에 답답한 분이군요. 네. 아니 청문회 내가- 스타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해져야죠. 청문회 스타라고 하시는 바람에 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소개도 못 드렸단 말이에요. 아, 예. 네. 자, 저희가 지금 인권연대 오창희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시사평론가 우리 김성환 씨. 네. 이게 이렇게 얼마 만날 줄 만입니까? 몰랐어요. 네. 아니 정말.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하시고 제가 저녁에 여기 네, 스픽스에서 네. 해가지고 네. 만나진 못했지만 네. 스콕수 내가 잘 보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저기 문자로 아니 왜 김성환 씨 스콕수 안 하냐 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항의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김미아 라인이니까 이쪽으로 보내려고. 아니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라인인 줄 사람들이 모르잖아. 김성환 씨랑은 꽤 오래 제가 왜 라인이에요? 제가 키웠어요. 네네. 누구든 다 김성환 씨를 키웠다고 합니다. 네네. 저는 김종배라고 예. 그분이 자기가 얘기 키웠다. 들으셨어요? 네, 아니 제 앞에서 유일한 자랑이에요. 그분이 뭐 뭐라고? 자랑할 게 없어서 네. 애들이 뭐
튼튼하게 잘 컸다 아들들이 뭐 이런 거 말고 할 얘기 없어서 자기 방송 잘 된다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네. 그다음에 사실 며칠 안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MBC에서 네. 그럴 수 MBC 있어요. 아침 프로니까. 지금 뭐 다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아주 하여튼 두 분처럼 될 것 같기도 한데 악담을 하세요. 악담. 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를 악담을 한다고. 하여튼 그런데 예. 유일하게 자랑하는 게 김 선생님이에요. 김성환 기자. 자기가 키웠다. 뭐 아니 네. 제가 뭐 많이 키움을 김성환 씨가 잘하는 게 받아가지고. 있으면 다 자기가 가르쳐 준 거다. 예전에 아 싫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김성환 씨는 그 김종배 씨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요? 저를 그럼요. 엄마라고 생각하는 우와. 그런 상황. 둘 사이에서 꼭 좀 나온 얘기 거. 좀 전해주십시오. 아니, 종배 배 아파서 선배한테. 난 애는 아닌데. 아 이게 야, 왜 그러냐면요. 방송으로? 예. 예. 어. 2003년도에 2003년. 예, 제가 세계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할 21년 때. 전에. 예. 네네. 그때 와 21년 됐네요. 벌써. 예. 그때 그때는 라디오를 참 머리 색깔이 저렇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푸릇푸릇했던 지금 시절이었죠. 네, 흰머리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2003년도에 얘기를 그때 해봅시다 우리가. 12시간 신문 먼저 읽기라고 하는 네. 라디오 코너가 있었어요. 어. 그걸 제가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라디오를 제가 처음으로 예, 예. 김미환 선생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12시간 신문 먼저 읽기라는 먼저.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판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네. 가판이 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아니, 얼마 근데 없지만. 지금은 거의 뭐 존재감이 없어진 네, 거나 네. 다름이 없는데요. 당시에는 당시에 신문이 쭉 나오는 신문. 그렇지. 예, 가장 네. 먼저 나오는 신문. 조간. 네. 아, 네. 그러니까 조간이 다음 날 그 전날. 조간은 네. 집에 배달이 되지만 네. 새벽쯤에 네. 배달이 되잖아요. 네. 실제 신문이 윤정기가 처음 돌아가는 게 아. 초판 신문이라고 보통 네, 얘기하는데요. 그게 5시 반쯤 윤정기가 돌아가서 막 나와요. 네네. 그러면 각 신문사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오토바이를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다 네네. 가판 신문만 전문적으로 배달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분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네네. 오토바이 신문을 쫙 실어요. 아. 각 신문사는 다 흩어져 있잖아요. 서울 시내에. 네네. 네. 그러면 그 오토바이들이 동아일보 앞으로 쫙 하고 그래. 모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청계천 있는데. 예, 예, 아, 맞습니다. 동아일보 앞으로. 그때 아. 각 신문들이 딱 모이면 네. 거기에 그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또 네. 그 가판 신문을 각 정보 기관이나 이런데 기업이나 이런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딱 기다렸다가 네. 신문을 서로 쫙 섞어요. 섞은 다음에 그 신문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삼성으로 간다 그러면 그치, 삼성 가시는 미리 분. 보는 거지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정부 네. 청사로 가는 네, 사람, 네, 네. 대통령 뭐 지금 그 당시 네. 청와대니까 청와대로 가는 사람.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문이 한 6시쯤이면 배달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방송을 6시부터 6시 시작했잖아요. 5분.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민 여론을 그렇게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신문을 남들보다 일찍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초판 신문의 개념은 윤정기가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신문이 가기 위해서는 배달하는, 그러니까 차편이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미리 신문을 찍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보통 신문이 마감되고 딱 첫 신문이 나오면 네. 예를 들면은 뭐 제주다 그러면은 제주로 항공편으로 보내야 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전남 어디다 그러면 전남 어디, 강원도면 강원 어디. 물론 각 그 지역마다 지역 신문들에서 윤정기를 별도로 돌리는 데도 네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 좀 신문을 찍어야 되는데 왜 이 신문이 중요했냐면은 네. 보통 가판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걸 정부나 아니면 기업에서 다 봐요. 보고 있다가 미리 보고. 우리 비판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네. 기사잖아. 빨리 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걸 다음 빼줘요? 날은 그때는 빼주는 것도 있었어. 그 엿바꿔 먹는다 그래요. 그래. 약간 길. 네. 광고하고 엿바꿔 먹는 네, 작업들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신문에 우리가 받아보는 네. 거는 그 기사가 없어. 없어도 사라져. 아, 네. 그럼 일부러 좀 센 거를 초판에 내는 나쁜 액수들도 있겠네요. 그럼요, 있죠. 그 있지. 그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그게 기레기들. 나쁜 관행들이 사실 일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예. 김성환 기자가 아. 먼저 거기 가가지고 그 차가운데 정말 고생 많이 그러면 했죠. 그래 치질 걸렸잖아. 치질 걸렸어? 네. 그 앉아가지고 아우, 더러워.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산재인데요. 아니 근데 산재를 또.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뭐 어떻게? 아니 그 신문을 아니, 그러니까 먼저 5시 반에 보는 거, 신문이 먼저. 나오면 아니 그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신 네, 거예요? 프로그램에 아니면은- 먼저 기사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연결하면 네. 5시 반에 신문이 나오면 제가 노트북을 옆에 껴놓고 동아일보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찬바닥에 그래. 그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신문을 치질 갖다 걸리지. 놓고 어. 어떤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어. 뭐 기업 관련된 기사가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막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한 다음에 전화 연결을 하면 제가 거기서 막 하는 거야. 그 바닥에서 네, 네, 얼마나 네. 고생했다고요. 불러줬어요. 출연료를 많이 주셨겠습니다. 아 내가 주는 건 아니고 아니, 물론, 네. 다른 별로 사람이 주는 건데. 별로 안 그렇게 줬습니다. 많이 안 줬는데. 아니 근데 당시에 진짜 그렇게 빨리빨리 아이템이 정보를 좋네요. 가지고 김성환 기자 덕분에 전화하고 치질 걸리고 그러는 덕분에 네. 그렇게 그게 했는데 지금 오늘날 저를 오늘날의 김성환 신문을
아직도 저 신문을 못 평론가로. 놓치고 지금 신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야. 정말 스콕스에서 우리 네. 정계환 대표가 그러니까요. 뭐 먼저 막 특종입니다. 그러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그때는 참 따끈따끈한 뉴스를 우리가 그렇죠. 많이 굉장히 먼저 빨리 전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음.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이름을 뭐 알려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휘리릭하고 날아갔죠. 음. 그 날려보냈던 당사자들이 지금 여기- 역사의 뒤편으로 그러니까 사라졌는 줄 날아갈 때가 알았더니 언제 때 처음 날아가신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날아가셨잖아요. 어딜 날라? 네. 최근에도 예. 아, 아이,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밤에 뭐 하다가 KBS 네, 맞죠. 날라간 김성환의 거죠. 시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날라간 거 맞죠? 여기저기 뭐 다 예. 잘려요. 우리는 그냥 맨날 뭐 생기는 게 아니라 잘리기만 네. 하고 아니, 그래서 뭐 생겼으니까 잘렸겠죠. 근데 처음에 잘렸을 때는 언제 때요? 이명박 왜 정권 남 때? 아픈 거를 근데 자꾸 왜 진행을 하려고 하세요? 아니,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이 아니, 그럼 바꿉시다,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죄송합니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는 양쪽으로 맞아요. 양쪽으로 압력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음. 왜냐하면 그때는 미디어를 그만두고 나와서 네. 그러니까 미디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라디오 세계능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12시간 신문 먼저 읽기란 코너는 사라졌고 다른 코너로 제가 계속 출연하고 그랬죠. 있었어요. 네. 그게 만 6년 정도 꽉 채운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문화부에서도 저를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위원회 전문위원직에서도 그만둬라 이렇게 압력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왜 미워하냐? 난 그러니까 미운 저- 구석이 없다 진짜요. 굉장히 재수없나 봐. 아 왜 재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재수가 있어. 재수야. 재수 저쪽 재수가 손 누구예요? 흔드네 재수가. 저 아니, 바깥에 계신 분 빵집 PD가 주인이 재수잖아요. 아, 네, 네. 몰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싸워가지고 위원회에서도 그만두라 그러고 문화부가 펄펄 뛰고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는 지역신문을 선별적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모든 지역신문을 다 키울 수는 없다. 근데 이런 지원의 방침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 나눠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 안 된다. 그 법 제정 취지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찍혔죠. 그래, 네. 찍혀요. 압력을 받고 있는 사이에 여기서 MBC를 제가 출연하고 있었는데 MBC에서도 그만두라고 압력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정말 진짜 비정한 게 6년을 제가 그 치질 걸려가면서 그 찬 땅바닥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어이구. 그랬는데 전화 한 통화로 딱 잘렸어요. 정말. 음.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한 프로그램에서 6년 고정 출연, 아니 저도 한번 해봤는데 네. CBS에서 그거 되게 제가 어렵고요. 뭐 거의 시사 프로그램 그 MBC에서 8년 반 그리고 매일 정도 하셨어요? 하고, 맞아요. 네, 매일 네, 했죠. 매일 일주일에 했어요. 한 번인데 너무 매일. 힘들던데. 네, 야. 진짜 그러니까 치질이 걸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김성환 씨가 나는 여기 나올 때 아침에 스콕스 나올 때 네네. 매우 깔끔한 이미지로 우리가 봤는데 네. 오늘 뭐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고 네. 치질이 있다니까 더러워요. 사람이. 이제 났어요. 아, 났어요? 이제 났어요. 아, 그래요? 21세기인데.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지금 네. 이렇게 음. 그 김미아 씨를 만나니까 감회가 이런 얘기를 새롭네요. 계속 하네요. 네. 정말. 아니 어찌됐건 엄마라는데. 그러니까 김성환 씨는 여러분 그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김성환 씨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이디어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고요. 스픽스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환 씨 오늘 여러분 댓글, 좋아요, 구독 좀 빡빡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방송이 잘 돼야 대표님도 보고 계시거든요. 대표님이 아, 근데 김성환 아니, 잘하네. 스픽스 컨셉이 약간 잘린 사람들. 뭐 아니, 집밥도 뭐 하루 종일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실 저도 가톨릭 평화방송에 아니, 오늘- 잘렸거든요. 오늘 그냥 아, 그래요? 하소연이랑 한번 잘렸죠. 갑시다. 네. 네. 아, 아니, 높은 분이. 평화방송은 잘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도 별로. 잘렸어요. 높은 분이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 왜? 높은 분 아. 앞에서 뭐 담배 폈어요? 그렇지. 담배 안 핍니다. 그러면 뭐를 하여튼 뭐 하셨길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아 태도가 아니, 네. 뭐, 구체적인 뭔 설명 태도는- 못 듣고. 그분 좀 뭔 태도인지는 이상하다. 모르겠지만 네, 무슨 하여튼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저 진행하면서 제 칼럼도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세다. 네, 분명하시니까 아. 나의 주장이 그 너무 기회를 주시면 저도 이렇게 네. 좀 다듬고 네.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자르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여튼 그런 뭐 건데 요즘 이렇게 네. 잘린 분들 자꾸 그러게요. 봐가지고. 여기는 그냥 독립운동 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독립운동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보다 이런 필리버스터를 처음 봤어요. 그죠? 아니 필리버스터의 원래 본래 취지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지? 또 뭐 하여튼 어떤 거예요? 필리버스터 본래 취지는?
이렇게 합법적 그냥 뭐 의사진행 방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뭐 이런 경우가 드무니까요. 네.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경우는 처음 봤죠.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국민들도 지금 구독자분들도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태도. 예를 들면 네네. 아니 여당이 신청을 해놓고 그 자리에 텅텅 비어 있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그거를 또 채우고 있고 땜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병사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참담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안 먹힌다는 걸 아는 거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아무리 의석이 저렇게 많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법안을 밀어붙이는 거야. 이런 여론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왜 하는 건지도 아마 솔직히 공감을 얼마나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국회의원들은 원래 이렇게 겉으로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일 어려운 선거가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선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속을 잘 몰라요. 음흉스럽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나가서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제가 이렇게까지 막았습니다라고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심정이 아마 있을 거고요. 거기 가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그냥 하고 존다던가 뭐 그래가지고 한번 걸렸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니까 졸지도 못하겠지.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리 피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의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필리버스터를 좀 하는 거예요. 절박성도 없고. 차라리 최수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처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졸고 입 벌리고 누워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래도 안쓰럽게나마 졸면서 입 벌리고 자는데 그것도 지키고 있었잖아. 지키고 있었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번 서가지고 좀 그 초선 의원들이라도 좀 지키고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떤 의원이 나는 긴 시간 얘기했어요. 기록이에요. 내가 얼마나 환신하는지 알아요.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에 멈춰 있는데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됐잖아요.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국민들이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국민들이 자기를 뽑아준 거잖아요. 지역구든 비례든 간에. 그러니까 국민들께 이게 왜 문제인지 이게 어떻게 돼서 잘못된 건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태도는 갖춰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아재 신문 기사를 읽고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동떨어져도 되는가? 이래도 다음에 국회의원이 또 되나? 이래도 정치인으로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게 좀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놀라운 장면들이었어요. 모 의원이 팽수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뭐 화제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방송 3법, 그러니까 방송 3법이 EBS. 공영방송 이사와 관련돼 있는 선임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한국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3개의 법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정할 때 정치권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통령 몫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야 목 이런 방식으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외풍을 타고 친정권 방송을 하고 친정권 인사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걸 막자. 그래서 교육방송공사법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그 의원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팽수 보면 알잖냐. 뭐 교육적인 내용을 하는데 왜 그걸 정치적으로 교육방송공사 그러니까 EBS 이사 바꾸는 거로 거기다가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서 야, 참 몰라. 너 한참 모르는구나. EBS 이사하고 사장 임명할 때도 꼭 시끄러웠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정권 인사 임명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EBS가 정권 바뀔 때마다 EBS도 흔들렸거든요. 그거 막자고 법안을 발의하는 건데 왜 팽수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본질은 뭐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팽수 나오고 교육방송을 하는데 뭘 그 법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주장만 주목을 받고 있는 좀 희한한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아무나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손든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 본회의든 네, 네. 상임위원회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시지만 발언 순서 지켜가면서 발언권 받아가 그럼요. 제한된 시간만 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모처럼 온 기회인데 그 기회마저 살리지 않고 농짓거리나 하고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방송법 구조도 모르고 방송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역사는 물론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런 필리버스터가 네. 정말 진정성이라도 좀 느껴져야 되잖아요. 예, 아니 우리 김성환 저기 평론가께서 본질은 어디 가고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 국민 25만 원 지원법 반대 요거 가결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본질이고 그 기자들이 써서 정말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외에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뭐 13시간 12분 토론한 게 신기록이다. 그다음에 생리현상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뭐 이런 기사들이 재밌잖아요. 물론 재미는 있지. 나도 궁금해. 조회수가 많이 나오잖아. 기저귀를 찼을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했을까? 그 궁금하긴 하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요. 왜냐하면 방송 사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인 방통위 체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하나의 법안이잖아요. 네. 그 빼면 나머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안 3개는 그냥 법안 2개는 넘기고 마지막 법안 하나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해도 되잖아요. 네. 같은 내용이니까 사실은. 맞아. 근데 껌껌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와 독점만 남아있는 그리고 우린 절대 질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것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도 우리도 기운 빠진다 이런 얘기를 여권 내부에서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 얘기도 하는데 뭘 지원해 준다고만 말만 나오면 포퓰리즘이래. 이제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국회의원들도 뭐 모든 것에 맞는 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얘기 나오거나 반대할 때 진짜 이걸 왜 반대를 했는지는 기본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뭘 국민들한테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거는 포퓰리즘입니다. 이건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 수준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정 건전하니 뭐 건전 재정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기댈 때가 보수층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세금만 쫙쫙 깎아주잖아요. 세수는 막 펑크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높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결국 호주머니에서 돈을 못 꺼내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마이너스 0.2% 나왔어요. 성장률이. 지금 2분기가. 어떻게 사냐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들 다 죽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아무 역할 한 게 없지. 뭐 자유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13조 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13조 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사람들 소득에 따라 주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정반대하면 상위계층들 우리 뭐 코로나 때 받았던 것처럼 20%를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비를 좀 늘려가지고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서 이 시기를 좀 버티게 해서 뭐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출은 좀 좋은 상황이라고 자꾸 좀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반도체도 좀 수출도 호조세로 좀 돌아섰다고 얘기를 하니 그게 넘쳐가지고 분수 효과가 날 정도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 요 시기라도 잠깐 넘겨보자라고 하는 논리로 얘기해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고 야당에서 이 정도만이라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까무라칠 것처럼 막 얘기를 해버린다거나 비난하는 거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이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까? 10억 100억 있죠. 그렇지 10억 100억 있잖아요. 아니 왜 10억 100억을 달라고 그러지? 그래 주지. 이렇게 주지. 좀 줘보지. 그게 대안이라니까요. 그러면 야당에서 그렇게 우기면 어떨까? 그러면 10억 100억씩 줍시다. 줄 수는 없으니까. 줍시다. 근데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네, 말이 안 우리나라 되죠. 경제 규모가 GDP가 명목 GDP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한국 경제 규모를 보통 얘기할 때 GDP를 명목 GDP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한 국가 경제 규모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명목 GDP가 우리나라가 2,400조 원 정도 돼요. 2,400조 원.
근데 이거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많아야 13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지원은 계층 타깃이 지원인데 지금 보편 지원이라서 우리는 이거 우리하고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념인 거예요? 그게 이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그 거. 싫은 거지. 그리고 앞서 방송법만 하더라도요. 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대목이 있거든요. 니들이 정권 잡았을 그렇지, 때 그때 안 했었어야 했잖아. 맞아. 그때도 뭐 KBS에 신문기자 출신 처음 온 거야? 니들은 안 그랬어? 뭐 이런 것들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라도 한다는 거냐? 뭐냐? 도대체 태도가 할 수 있을 때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도 없는데 얼마나 할 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설득력을 높여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염두에 두고 필리버스터를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제가 저란 국회의원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나가서 벌 쓰듯이 이렇게 고생도 하잖아요. 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허리도 아파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게 전부처럼 보였어요.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거예요. 요즘 학생들로 말하면은 생기부에 한 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제가 이렇게 잘 싸웠어요. 나중에 네. 이제 지역 구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제가 기저귀 차고 12시간 동안 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바라볼 때 아, 그래.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했지. 이런 거 남기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그럼 진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그냥 한번 대통령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부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역할. 끝. 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네. 지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왜 그렇게 거부권을 남발을 하고 그게 뭐를 남기려고 그렇게 거부권 뭘 이번에 남기려고 그래요. 뭐를 남겨? 그냥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싫은 역대급이에요, 거예요, 제가 역대급.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방송사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요. 21번째. 예. 이거 하는 거는 그냥 MBC 장악하겠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굴면서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그 뭐죠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뭐 그 사이에 직무대행이 또 있기도 했지만 차이명은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내게 했잖아요. 근데 이진숙은 사표 내지 않게 하잖아요. 헌재까지 뭐 간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역할 없으니까. 네. MBC만 이제 그동안에 눈엣 가시가 MBC였으니까 MBC 장악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 박문진 이사 꽝꽝꽝 두드렸으니까 박문진 이사들 내가 당신들한테 이런 미션을 줬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지금 사장 빨리 끌어내리고 새 사장 임명해. 그럼 MBC 이제 끝이야. 우리 한 맺힌 우리 비노조원들, 우리 민주노총이 그렇게 뭐랄까 이념에 편중이 돼 있는 그런 집단들이라고 하니 그거 다 끌어내리고 너네들이 가가지고 장악해. 그렇지. 장악하라는 그 신호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은 이준석이 첫날 딱 제가 받자마자 잽싸게 그냥 해버렸잖아요. 2시간 만에. 네. 현충원도 안 갔다 오고. 어떻게 그렇게 2시간 만에 싹 처리를 해요? 아니 10시간 만에 한 거지 사실은. 10시간 만에 했나? 네. 그러니까 9시쯤에 대통령이 제가가 딱 떨어졌거든요. 네.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10분 만에 짜잔하고 출근을 해. 네. 굿모닝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했지. 굿모닝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쏙 들어가가지고 10시간 동안 열심히 심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밖에 없잖아. 부위원장도 진짜 심각한 사람이지만 일단 각설하고 네. 둘이서 계속 80명 그 신청자들을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에이, 80명을 누가 해요? 다 면접도 뽑아놨잖아. 봤대요. 왜 면접도 봤대요? 면접 보지. 한 40초씩 봤던 모양이야. 저 순서에 의해서 보긴 보지. 그 어떻게 40초 만에 면접을 봤을까? 뭐 인사하고 앉고 인사하고 일어나면 그래, 나가세요. 되죠. 네, 가세요. 이렇게 하면 40초지. 근데 투표도 했다는데요? 응? 투표도 했대요. 자기들끼리 둘이서? 네. 그걸 까봤을 거 아니야. 그럼 투표를 그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보고 보내고 보고 보내고 보고 투표를 보내고 어떻게 해? 막 했는데 둘이 갖다 놓고 자 누구 괜찮으세요? 그럼 앞에 이제 한 명 있잖아요. 상임부위원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투표합시다. 그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자 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까고 아니네. 나랑 생각이 달라. 다시 재투표하겠습니다. 왜 생각이 다른 거야? 그 둘이 무슨 화투팩 까는 거야? 뭐야 그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KBS 이사하고 박문진 이사를.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들이 수준이 고작이야. 아유, 그 정도야. 수준이 고작이라뇨. 수준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따가 어마어마한가요? 얘기해 보겠지만. 아, 그냥 얘기해요. 지금 아, 뭐 이분들 8시 진짜- 20분이 넘었어. 이미. 아니, 우리 그러네요. 광고 좀 보고 네. 가려고. 아, 그래요? 광고 네. 보고 가면 안 돼요? 아유, 광고 매우 자기 중요하죠. 스폭스 할 때는 꼭 광고 중요하다 그러고 막 하고 막 하더니 남의 프로 여기는 하면 어떤 이렇게- 광고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아, 인터넷 바꾸는 건가요? 예, 예, 그럼요. 인터넷 바꿔야죠. 아, 우리가 예, 예. 예, 인터넷 바꿔야 됩니다. 예, 잠시만요. 광고 보고 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견적 내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자, 이제 광고 좀 해봐요. 자,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다 해서 77만원, 최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하실 때는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되게 중요하대요. 제가 다른 뭐가요? 유튜브 나갔는데요. 네. 이거 소개 안 한다고 광고를 빼버렸대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들은 그런데요. 아니, 그 광고를 해야죠. 아, 왜냐면. 근데 진행자가 네. 언급을 해주면서 음. 이거 꼭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거 음.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아, 그런다고 광고는 해서 뭐 소중하잖아요. 안 바꾸실 분들이 바꾸시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뭐 바꿔볼까 이런 분들은 아마도 아니, 바꾸실 광고주가 수 있죠. 좋아하세요. 아니, 광고주는 그렇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네, 꼭 빼지 마시고요. 예, 빼지 네, 마시고 네. 우리 그 문자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빵진숙은 빵을 던져서 투표를 했을까요? 뭐 이런 그 빵 먹어, 그 빵 이만큼 쌓아놓고 그게 그래서 아니라 빵 빵을 먹으면서 뜯으면서 가부를 인사를 OX로 하잖아요. 네. OX가 빵 X로 했을까. 아, 뭐라고 되게- 와. 그러지? 빵. 네. 빵을 국장님 사면- 실망입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저도 못지않게 재미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분을 아재 개그는 중요한 게 결과예요. 어떻게 그래요? 웃으면 돼요. 그래요. 아. 알았어요. 그 웃었잖아요. 빵이 웃기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네. 결과가 중요하다니까요. 아, 많이 어찌됐-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무정지돼도 그 세금이 다 나가는 거 월급 아닌가? 따박따박 다 월급 나옵니다. 따박따박 나가죠. 네,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법인카드 쓸 수 그렇지. 있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는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법인카드 나는 다 안 쓰지. 나가고 뭐 수당이나 뭐 이런 거 좀 안 나오긴 하죠. 그래요? 네, 좀 아니 적게 그래도 나가죠. 거기 월급이 근데 얼마나- 장관급인데 뭐. 지금 뭐 장관급인데. 그렇죠. 지금 뭐 놀다가 취직을 했으니까 아니 그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직무 정지 상태도 회피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그 기사는 계속 같이 따라다니나요? 그럼요. 월 일을 안 할 때도 직무 기사요. 정지면 정지돼도- 없죠. 없어? 없어야죠. 그러니까 있는지 네. 없는지 어떻게 아니요, 알아요? 원래 원래는 없는 거죠. 대전 MBC에서도 그렇게 사원들이 물러나라고 하고 네. 정상적으로 업무 못 볼 때도 기사 딸린 차 계속 끌고 다니고 아니 그 대전 법인카드 다 MBC에서 직무 정지를 썼다면서요. 당한 건 아니니까 음. 지금 헌법상 이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직무 정지면 그 사람이 받는 서비스 있잖아요. 공인으로서 받아야 될 서비스도 정지되는 거죠. 근데 노동자이기 때문에 장관도 그래서 기본급 등의 일부 임금은 주고요. 수당 같은 게 많이 붙잖아요. 뭐 이런 거는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여당에서 그게 원칙인데 대전 MBC에서도 규정이 수당- 다 있는데 그럼요. 네, 우리가 규정-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다면 그거 자체가 규정이 문제죠. 다 있는데 그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고 그 감찰인가 뭐 했을 때 그거를 뭐 자료를 안 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 못 보셨어요? 아, 참 뭘요? 혹시 인사청문회 나가셨을 때 이진숙 아니, 후보 저는 인사청문회는 안 나갔고 국회에서 이진숙 규탄하는 아 그때 그런- 나가셨구나. 네. 저는 옆에 저 가가지고 증인으로 봤잖아요. 네. 계속 제가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 네. 그 단발머리 뒤쪽. 네. 그리고 저랑 눈도 이렇게 싹 마주쳤어요. 아, 마주쳤어. 근데 그때 못 옛날에 따라가- 평창동에서 나랑 같이 어. 와인 갖고 왔었죠. 아, 그쵸,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우리 같이
부부 모임, 같이 그래 부부랑 밥도 같이 먹고 그랬었잖아 같이. 그래 그때 계단 갖고 나왔던 올라가고 몬테스 알파 몬테스 알파 갖고 나왔었어요. 그건 대전 이게 MBC 무슨 시절이 얘기죠? 아니었죠. 아니에요. 무슨 서울 얘기인지 MBC 우리 시절에. 구독자들한테도 예. 네. 저희 이진숙 씨 이진숙 집에 간 거예요? 씨하고 아니요, 같이 아니요. 저희 프로그램에 이진숙 씨가 종군 기자로 갔다가 네네, 옛날에. 예, 전화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출연을 이진숙 많이 씨랑 했었어요. 친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네네. 그래서 이진숙 씨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잘 다녔단 말이야. 네네네. 그때 평창동에서 와인을 밥도 같이 좋아했어. 먹고 그때 네, 네. 저는 그런데 식당이요? 처음 가봤어요. 어느 저는 데인데 그런데. 계단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그치. 그래서 거의 그때 가정처럼. 와인을 그걸 딱 들고 나와서 와 이런 와인이 있구나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비싼 그거를. 건가요? 그때 몬테스 알파가 그 당시에는 우리는 요즘은 와인을 이제 몰랐어. 조금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네.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지지 않았을 네. 때였어요. 근데 가격대는 이걸 또 글쎄요 안 사봐가지고 한 5만 원은 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5만 그거보다 원은 싼 더 거지. 아니 그 당시엔 비싼 거였어요. 20년 비싸요. 전에 5만 그러니까요. 원이면 세죠. 저는 예전에도 와인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 비싸다는 와인이 똥짜 들어가는 아니, 와인이 그렇게 비싸대. 묵동 몰라요. 이런 거. 몰라요. 근데 그렇게 좋은 사이가 왜 깨졌어요? 우리가 왜 깨지다뇨? 아까 우리가 저희를 왜 저희를 우리가 잘라서 깨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깬 게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죠. 잘랐는데 네. 앞장섰다고 그 그룹. 그룹에 앞장서서 계신 네. 분이었는데 네. 예, 우리 잘리고 싶어서 잘린 게 아니에요. 그럼 계속 굉장히 이분 비정한 진짜- 분이네요. 그분은 진짜- 네? 비정한 분이네요. 아, 비정하다니까요. 그 눈에 왜 거기 그 다 그룹들이 네. 다 있어요. 지금 네. 이번에 박문진 이사가 된 네. 이우영 라디오 본부장이라는 사람, MBC 라디오 본부장이거든요. 네. 자른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이 사람은 상식 수준에서 머리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제가 네. 알기로. 어떻게 임명된 공영 이사진들이 민낯이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주옥 같으십니까? 아주 핵심은 하나죠. 반질반질하더라고요. 또 이사하고 네. 인연이 있는 이사도 있으시다면서요. 아 저요? 네. 아, 윤길용 씨. 네.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저 최승호 PD를 네, 맞아요. PD 수첩에서 쫓아낸 예. 제작국장이었죠. 네, 예. 근데 그랬죠. 제작국장 되기 전에 PD 직렬이니까 PD였거든요. 추정 60 아니 저 PD 수첩 아주 열심히 하던 PD였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때 만나셨죠? 많이 오고 취재도 많이 오고 네. 아이템도 저희가 많이 드리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좀 이상한 분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네요, 다 MBC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잘할 사람, 손에 피 그렇죠. 묻혔던 사람, 그럼. 그렇죠. 앙심이 있는 사람, 예? 사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라고 이진숙 씨를 뽑았겠지만 네네. 해도 너무한 인물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 보통은 라는 그냥 거지. 구색이라도 맞추는데 네. 구색도 안 맞추고. 지금 이제 그럴 눈치도 생각조차 안 하지 보는 않는 거예요. 거죠. 네, 눈치도 그래서 안 보는 사실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할 때 최소한 그 정도는 국민들이 많이 비판할 거야. 그러니까요. 임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선 같은 거 네. 그런 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예 뭐 두 명이서 이렇게 놓고 화투창 치듯이 그냥 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뽑은 거예요. 아니, 제가 진행하려는 거 아니고 너무 궁금해서 두 분께. 네. 제 프로그램에 두 분이 오신 것 같은 느낌. 아니, 너무 궁금한 게 그래도 국민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는데도 그렇게까지 가는 거 왜 그럴까요? 지금? 믿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역대 정권도 군사 정권도 탱크로 집권을 했지만 그래도 잘 보이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뭐 전두환 씨 너무 웃기잖아요. 정의 사회 구현, 구호도 내세우고 뭘 모두가 하려고. 그렇죠. 네, 근데 이명박 지금은 대통령 가훈 정직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박문진 이사들을 선임하더라도 이럴 땐 무색무취한 교수들인데 거수기 역할을 해줄 사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빼고 정말 전사들만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흉한 모습을 연출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MBC가 가지고 때려 부셔. 네. 그럴 가서 사람을 뽑는 거지. 불가역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네. 망가뜨려라. 네, 그렇죠. 그냥 우리 사람 갖다 부셔버릴 집어넣고 거야. 있는 것들은 다 내쫓거나 해. 그럼요.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명박 때 했던 짓하고 똑같은 일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장 강제로 바꾸고
김재철 사장일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지만 실제로 사실은 엄기영 사장일 때부터 시작됐어요. 네. 엄기영 사장일 때 엄기영 사장은 자기 손으로 임명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엄기영 사장을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압력 넣어가지고 엄기영 사장이 좀 이 정도면 살려주십시오 이랬는데도 결국 안 먹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사이에 그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움켜줘야지 이렇게 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 김재철 체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MBC 그러니까 언론으로 최장 파업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피해자이자 목격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저는 위원회에서도 잘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 MBC 라디오에서도 잘렸는데 근데 그나마 그 MBC 라디오를 오래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선배는 출연은 어렵더라도 그냥 작가를 해라.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작가를 했어요. 네,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요? 시사 프로그램 작가는 안 지금 뭐 시키죠.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을 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그냥 작가는 해라.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 작가를 시킨 거예요. 그때 성경섭 국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기자 출신인데 그거를 4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작가를 맡겨서 그거를 주말에는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좌편향이라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얼마 만에요? 6개월 만에 잘렸어요. 그것도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작가만 했는데도 왜 먹고 사는 왜 그러는 거야? 작가는 그 다음에 더 했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타박타박 세계사라고 하는 역사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까지 한 4년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다 봤죠. 그 이른바 아우지로 쫓겨났다고 하는 PD를 아카데미로 발령 내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짓이 눈썰매장도 보내고 드라마 세트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눈 치우는 거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야. 왼종일 사상 교육시키듯이 교육만 하는 거야. 이렇게 출근을 아카데미로 출근시켜. 네. 아카데미 가가지고 PD들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 그만둬야 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단이 없으니까 모욕감을 줘서 모욕감 주는 거야. 끊임없이 모욕감을 줘서 그만둘 PD를 빨리 그만두게 하려고 하고 그 사이에 시용 뽑고 시용이 대체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시용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그 악질 유튜버도 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가로 그 친구가 그런가?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진행을 맡았던 그때 시용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어렵지만 하여튼 MBC 출신인 것만은 맞아요. 그때 시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해고 소송까지 냈었죠. 그러니까 시용으로 갔던 친구들 이거 너무 전 슬픈 일이라고 보는데 인사청문회 나가니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막 뒤바뀌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막 인종청소 같은 거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제국주의 뭐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그 정반대에 있는 다른 종족의 소수를 지배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다수에 억눌려 있다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종청소를 막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못하지만 이사 이번에 된 사람도 진짜 무능력하기 이를 데 없다고 MBC 내에서 평판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무능력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못 가졌다고 하는 피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자리를 딱 줘요. 권력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너 저리 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알기 때문에 더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뭐 언론 노조건 아니든 간에 그 다음에 그 다수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정권 바뀌고 너무 행패가 심하니까 이제 소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소수의 지배자들이 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막 울먹울먹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이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이게 우스꽝스럽지도 않은 사실 비극이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세월이 그걸 흘러 보면서 사람들은 다 뭐 잊어버렸겠지만 당사자들은 다 그럼요. 기억하고 있죠. 아니 고스란히. 그런데 그럼 네. 이명박 정권 때 방송 장악의 강도를 5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20일 것 같은 두려움이 그렇지, 있어요. 눈치도 안 맞아요. 보니까. 맞는 네. 거죠? 네, 아니 맞아요. 황문진 이사들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네. 이건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그냥 파탄의 최적화. 두렵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으로 그냥 포안이 맺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고요. 그때 아니 말을 잘못했으면 자기가 반성하면 그만이지 그걸 왜 앙심을 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얘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 초반에 들어섰을 때도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명박 체제다. 제가 그런 표현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사장이 바뀌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언론 장악 논란들이 계속 있어온 건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거 부인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문재인 정부 때 못 끊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비판하면 사실은 그거를 변명하거나 항변할 만한 논리는 궁색해요. 네. 저도 많이 봤지만.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렇게까지 증오심, 적개심에 쌓여가지고 상대편을 밀어내거나 하는 게 시작된 게 이명박 때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 내부 구성원들이 얼굴도 안 쳐다보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명박 때 목적의식을 갖고 저것들은 다 끌어내고 몰아내야 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철저하게 배제화시키는 방법, 분리정책처럼. 노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정권 바뀌고 나니까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날 빵긋 웃으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너무 심하게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바로잡아도 시끄럽고 뭐 불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그 폐악질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공영방송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요 정권 바뀔 때 얘기를 하면 처음 바뀐 거는 98년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 근데 전두환 씨가 정말 뻔뻔하게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 때가 제일 좋았다.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밥도 몇 번 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 안 한다. 근데 정치적으로 보복을 가장 많이 당하고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한 사람도 그러지 않으면서 갔거든요. 야당을 파트너라고 생각했고 거부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말 거부할 일이 얼마나 많았지만 안 그랬고 참고 기다리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국정을 같이 논의하고 이랬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전통이었잖아요. 정권 교체라는 건 처음 해본 거니까. 와 정말 MB 아저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군사정권, 그러니까 민주당까지 쭉 가면 김영삼 대통령은 결국 그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그랬죠. 정권을 잡은 거니까요. 수평적 정권 교체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한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딱 취임하고 들어오자마자 모든 보수신문이나 방송들이 전부 보도국장, 편집국장 싹 호남계로 바꾸고 다 했어요. 네,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지. 그때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납작 엎드렸던 네.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DJ 끝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권 들어섰어요. 들어서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저는 그때 언론 자유도가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리 정권이 잡으려고 그래도 모든 언론이 다 대통령을 공격하고 욕하던 시절이었어요. 뭐 잡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네. 대통령이 기자실에만 거기 처박혀가지고 자기들끼리 기사 쓰는가 마는가 그거 결정하는 거 이거 없애버리자. 기자실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벌떡 공격했지. 다 일어나가지고 다 공격하고 대통령이 희화하던 시절이었어요. 장악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 얘기할 것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고 갔죠. 공영방송 당시에도요. 그래도 다 날이 서가지고 대통령 공격도 하고 비판도 많이 했어요. 했죠. 네. 그리고 이명박 딱 들어왔잖아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종편 보수 언론에다가 전부 종편 갖다가 넘겨주고 아예 언론의 밑바닥부터 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최시중 씨를 안 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최시중 방송 자기 형의 친구. 얼마나 힘이 셌어 그때. 상황이라는 소리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 들어오고 방통위원장을 그런 사람으로 임명해 놓고 뻔뻔하게도 그렇게 했는데 DJ 정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후에도 꼭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안 쳐요.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 대통령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나 뭐 문외한은 맞죠. 변호사하고. 네. 좀 아쉽죠. 그런 거. 물론 이제
그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니었고 언론 네. 사건도 많이 네. 소송 하여튼, 수임도 하시고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지만 그런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 우리가 유무형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기준, 룰, 인식 이런 것들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이명박 때 다 무너뜨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시끄럽고 또 시끄럽고 그래요.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이게 더 웃기는 건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인간들이 다시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너무 부지런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지 안 부지런하고 괜히 시골에서 유유자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편하게 진짜 저도 살려고 아침에 했는데. 네, 열심히 미디어 그래. 오늘 기자도 하셨으니까 박문진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이사는 회의 참가비를 얼마쯤 줍니까? 글쎄요, 저는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저 많이 주나 보죠? 거기도 적지 않게 줘요. KBS 이사나 박문진 이사가 네. 일종의 옛날에는요 언론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사한테 주는 돈이 있고요, 업무 아. 추진비도 있고 아. 플러스해서 저는 한겨레 대우가 사회 낮지 이사를 않아요. 2번 했거든요. 6년? 네. 얼마 아유, 주는지 한겨레는 얼마 어떻게 주는지 얘기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 그게요.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네. 되잖아요. 프레시한 이사도 아, 했었는데. 시끄러워. 거기는 빵이라도 혹시 주는가요? 그게 아니라 티켓을 줘요. 하루 주점 티켓. 돈 뭐 이사는 대신. 얼마 이상 팔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오히려 돈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아, 사람은. 티켓을 제가 팔아야 돼요. 네. 저는 여기 몹쓸 신문이네. 보세요. 여기서 프레시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이사가 되신 분들의 몇몇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아는 이사 중에 한 분, 그러니까 MBC 라디오 그 본부장으로 네네. 내려왔던 이우영. 그 이우용 씨, 이런 분들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도 않은 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그 본부장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미화가 뭐 민간인 사찰하고 그 다음에 이 블랙리스트에 있으니까 자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아, 김미화 씨, 이만저만해서 이거 뭐 라디오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본부장의 본분으로서 맞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내 앞에 와서는 막 악수를 하면서 어우, 잘 부탁드려요. 잘해봅시다. 이러고 딱 올라가서 PD 부르고 뭐 제작진 불러가지고 빨리 내리라니까. 맞아요. 나한테는 솔직하지 않고 맞아요. 뒤에서 우리 제작진을 괴롭히니까. 아니,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기 감정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 쫄본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거나 자기가 손에 피 묻히기도 싫고 그렇지. 얘기하면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남이 거예요. 칼을 휘두르게 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전형적인 방식이 뭐냐면 그 이우영 본부장이 그런 얘기들 수족부터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수족부터 잘라버린다는 게? 출연자, 제작진, 작가, PD 교체하고 그렇지. 그거부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진행자를 마지막에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패턴대로 간 거예요. 그러셨었어요? 똑같이 그 패턴대로 방송 가고. 진행하다가 그럼요. PD하고 작가가 먼저 바뀌어요? PD PD 작가가 바뀌고.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맨날 PD만 위에 계속 불려가- 쪼는 거지. 계속 불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거 그래서 있잖아. 내가 못 견디게? 네, 못 견뎌. 아유, 못 여기서 견뎌. 진행자를 그만두는 게 그러니까 제가 못 맞겠네.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쵸. 볼모네요, 너무 괴로운 볼모.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괴로워하는 모습. 아니, 작가나 PD가 볼모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이고. 그래서 네. 손석희 시장 집중도 손석희 앵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땐 겁이 많아서 주변에.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PD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 너무 잘라. 계속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은 아마 그 비슷하거나 아니면 손석희 앵커가 더 선배일 수 있어요. 이우영 본부장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계속 밑에만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윤기룡 씨는 오히려 나는 사람이 그냥 좀 순진한 면도 있었다고 봐. 그때. 마이크 잡고 자기가 막 얘기도 하고 그랬던 PD한테 사람이니까. 내려가가지고 네, 뭐 쉬라고. 힘드니까 네.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웃기잖아. 그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최성호 씨가 웃었잖아요. 웃었잖아요. 그거 웃기잖아요. 웃기니까. 저기 힘드니까 좀 윤기룡이 쉬어야 낫네, 이우영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우영 지금. 야. 본부장은 참. 이우영이란 사람이 본부장으로 왔어? 이렇게 했을 때도
이우영? 이우영이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이야? 뒤에서 그 그랬다니까요. 아, 그래요? 라디오 제작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거의 네. 없어요. 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 그런 골방에 사람도 계셨었지, 있었어? 골방에. 네. 네. 그럴 정도로 원래 편성 제작국장은 PD들 중에서도 정말 울트라로 자기 역량을 보여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실력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야 리더십도 생기고, 저 선배는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고, 뭐, 이런 걸 후배들이 따라 배운. 야, 그런가 하면은 난 뭐 남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임무영 검사 이분 요번에 된 분 이분은 술을 검사잖아 검사 네네. 술을 마시면은 이게 돌변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검사와 스폰서 책에 나온 분. 네, 묻어버린 진실 책에 거기에 나온 있잖아요. 고개동창 술 마시기 전에 사건에 굉장히 얌전한데 네. 룸살롱 가가지고 뭐 술 먹고 아가씨 무릎에 앉혀서 러브샷 아유. 뭐 고추장이나 마요네즈 가지고 장난을 치도 어떻게 장난을 쳤다는 얘기인지 난 글쎄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뭐 화끈하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게 뭐 하여튼 책에 이렇게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럴 거 이거 아니야. 네 본인은 이런 거 아니라고 다 하죠.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따져보면 좋겠네요. 아니 술 사줬다는 사람이 내가 사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했다. 나는 뭐 그 사람 모른다고 하니. 근데 뭐 여하튼 우리가 몇 확인할 면이 방법은 이렇다는 거 없고. 몇 면이 이런 고르고 분들. 골라도 아니 그러니까 컴플렉스 있고 그렇죠? 뭔가 뭐 어디선가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데 그럴 건덕지는 없고 그다음에 전 목사님 같은 분이 자기를 키워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전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불타는 분들. 그러니까. 근데 뭐 이 사람이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가지고 뭐 그런 데서 다 얘기한 그런. 제가 정년이 남아 있음에도 검찰에서 퇴직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될까 걱정됐기 때문이라는데요. 검찰에서 퇴직하는 게 적화 통일이 걱정돼서 퇴직을 하는 우리나라 검찰이 군인가요? 아니 우리는 검찰이 총 들고 나가서 거기서 잘 막아주면 되죠. 적과 통일 안 되게 좌파 인사들 잘 단속하고. 하기야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으니까 그거 네. 열심히 하면 돼. 왜 퇴직을 해요? 그러니까 총 그래서 들고 변호사 기업도 싶었나는데요. 안 하고 뭐 방공 집회만 나갔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회 전 분야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워낙에 부지런해서 아마 이것저것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여기저기 소리 놓고. 제가 검사들은 좀 알잖아요. 얼마나 유치하냐면 아까 DJ 얘기가 나와서 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났잖아요. 네. 제가 그 전에 법무부에 뭐 검찰과라고 있어요. 1, 2, 3과. 그 과장실을 자주 갔어야 됐어요. 양심수 석방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뭐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어느 날 갔더니 나중에 그분이 검찰총장이 된 분인데 서재가 바뀌어 있어요. 서가가. 인동초의 봄. 김대중 어록 뭐 이런 김대중 뭐 서한집. 와 그래서 야 역시 이 친구들은 스마트하구나.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엘리트답구나 정말 하고 짜증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 DP를 했구만. DP. 우리는 여기 안 읽는 거 있잖아. 그 하드 케이스로 된 거 옛날 사전 같은 거 이런 거 껍데기만 갖다 잔뜩 집어넣는 거.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김대중 정권에서도 열심히 나갈 수 있다. 참 책을 쫙 바꿨더라고요. 네. 자기 돈으로 안 바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 그런 근데 거죠. 참 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좀 마무리가 좀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언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저도 어느덧 언론계에 들어온 지 횟수를 세보니까 한 26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못 끊었던 거예요. 그러게. 못 끊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 정권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라는 거는 전혀 존중하지 않고 법에도 이게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방통위도 5명으로 만들어 놓은 합의적 이거 2명이서 다 뚝딱뚝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거 위법하지 않아. 그 세상에 법조에 있는 눈으로 보면 지들이 해석하는 대로 다 해석이 되는구나. 근데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까 정말 걱정됩니다. 네. 걱정은 되고 우리 김성환 씨는 또 조금 있다가 그 연합뉴스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왜?
빨리 가야 되잖아. 네. 예. 자, 아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짬 변신해서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가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열암수 나간다고 가면 얘기하시면 혹시 넥타이 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 제가 넥타이 준비해놨어요. 연합은 시간이 넥타이 계속 흐르고 스펙스는 있어. 그래, 네. 풀고 지금 야, 좀 프리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되는구나. 거지. 많이 네. 배웠습니다. 제가 아니요. 잠깐만 중요한 거 광고 네. 하나 하고 아, 명문대 광고해야죠.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여 명이 전국 어디든 여러분 찾아갑니다. 온라인 1대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 클래스 온리 유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화를 원하신다면 탑 클래스 온리 유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저희 역전의 용사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우리 김성환 씨가 음매 기사로 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주 봬요. 아니, 김성환 이제 씨. 너무 서둘러서 네. 마무리를 저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이렇게 아, 네. 합니다. 와.